시승 차량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부터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레이 컬러, 화이트, 저 짙은 자주색도 아주 예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색상 한 6에서 7개 정도 이렇게 좀 보고 계십니다. 전면부 디자인이 볼드하게 처리된 부분, 이 부분이 좀 변경이 된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단 부분이 이제 볼드하게 처리가 좀 되어 있죠. 그리고 측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 티볼리 에어하고 비교했을 때 변한 건 없어요. 네, 큰 차이는 없고요. 후미 같은 경우에는 에어 범퍼의 형태, 일체형 범퍼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승하신 모델은 차마다 사양들이 조금씩 상이하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양 다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차마다 좀 차이는 있고, 어느 차이는 이프콘이라고 저희 커넥팅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프콘이라는 게 적용되어 있는 차가 있고 안 되어 있는 차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건 썬루프도 있고 어느 건 썬루프도 있고 스펀이고 왕콘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간혹 저희가 이번 티볼리 에어를 1년 만에 출시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바뀐 게 없네. 티볼리하고 바뀐 게 뭐야? 라고 하셨는데 이 차는 티볼리가 아니라 티볼리 에어입니다. 저희가 15년도에 저 티볼리가 나오고 그 티볼리를 베이스로 티볼리 에어를 만들어서 16년도에 저희가 선보였는데요. 오늘 차는 지난해 저희가 티볼리 패스리프트 모델이 지난해 저희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거를 베이스로 만든 게 또 티볼리 에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어 대 에어로 비교하시면은 뭐 파워트레인 부분,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뭐 센터페시아 디자인 부분, 스테레오까지 모든 것이 다 바뀌었거든요. 거의 마이너 체인지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티볼리하고 비교하시니까 바뀐 게 없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데 지난 2016년도에 나왔던 티볼리 에어와 지금 에어를 비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신형 티볼리 에어 지금 내부에 탑승을 했고요. 저는 오늘 코스가 이제 양평까지 갔다 오는 한 3시간 정도의 왕복 코스가 지금 이어질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잠깐 차를 세워놓고 실제 티볼리의 2열을 완전히 접었을 때 한 성인 185cm 키를 가진 분들이 실제 다리를 쭉 펴고 누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가장 그 부분을 주요하게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연료효율성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나 차박을 할 때 연료효율성도 상당히 무시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를 거쳐서 양평 IC 회차 구간이 용문면 근처네요. 다시 북여주를 통해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우선 차 디자인은 신형 티볼리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다만 이제 이 모델은 티볼리 에어, 그러니까 예전 전작의 티볼리 에어는 2016년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시점과 비교를 하면 이 지금 현재의 신형 티볼리 에어는 많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라디에이터 하단 부분 같은 경우도 이 볼드하게 저렇게 라인이 한 번 더 들어갔고요. 일체형 범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다도 심플한 버전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는 이제 투톤으로 루프하고 컬러가 좀 달리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고요. 썬루프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런 티볼리 에어입니다. 소형 SUV이면서도 이쪽이 롱바디로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차가 뭐 되게 길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작 보시게 되면은 그런 느낌이 확 들지는 않죠. 티볼리 에어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외관에서 봤을 때는 차가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 안에 직접 그 2열을 완전히 그 풀플랫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플랫을 했고 2열도 플랫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풀플랫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 한 2도에서 3도 정도 이 평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정도의 각을 띄고 있습니다. 평탄화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즈가 쌍용차에서 말하는 거는 성인 187cm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누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로 한번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네, 시트를 최대한 빼고, 네, 시트를 최대한 뺐습니다. 저렇게 되면 또 얘기는 달라지죠. 그래서 완벽하게 했을 경우 189까지 나옵니다. 189. 운전석도 최대한 앞으로 좀 당기죠. 네, 운전석도 좀 최대한 좀 당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접고요. 접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접히네요. 그러면 이제 요 정도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허당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저 공간이 남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볼게요. 1열을 최대한 앞으로 당긴 경우입니다. 44cm 내려가거나 하진 않을 텐데, 여기가 허리가 아니라 저기가 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은, 네, 이 공간이 이렇게 좀 남아요. 그럼 이 남는 공간을 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이제 고민이긴 한데, 우선은 제가 센터 컨트롤 부분에 머리를 맞대고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이 이제 많이 비어 있는데, 이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보강제를 두거나 이렇게 하면은 얘기는 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가 되게 딱딱하거든요, 느낌이. 아무래도 센터 콘솔 부분에 지금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성이 183인데,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다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요. 충분히 이제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센터 콘솔 요 부분에, 네, 머리를 지금 댔거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정도의 공간이 남으니까, 아까 제가 이제 44c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최대한 앞으로 당기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38, 헤드레스트까지는 2열 헤드레스트 끝단까지는 3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네, 지금 햇볕에 잘 안 보이실 텐데 44, 헤드레스트 끝단이 아니라 이 시트의 등받이가 시작하는 고정까지는 44cm. 여기도 마찬가지 44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접은 부분까지는 한 38, 네, 38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82? 네, 82 정도가 됩니다. 82cm 정도, 그 정도의 앉은 높이가 이렇게 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양반다리 좀 하고 있잖아요. 접혀지는 경우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차 같은 경우 약간 조립 불량이 좀 있네요. 네, 별도로 쌍용차에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양반 다리를 했다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이만큼 이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뭐 여기를 이용하셔가지고 뭐 책을 보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허리를 곧게 세울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좀 없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쌍용차에서 얘기한 대로 재원상의 185cm까지 내지는 187cm까지 성인 키를 갖고 계신 분도 티볼리, 신형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 테일게이트를 닫고 주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지금 영상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렸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 콘솔 끝단에 둔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보면은 188 정도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두신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더 끝까지 가볼까요? 머리를 저쪽까지 넣으면은 190, 네, 19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를 완전히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일게이트를 벗어난다 2m까지도 가능합니다. 2m까지 완전히. 이건 센터 콘솔 기준이에요. 운전석 볼까요? 네, 운전석도 네, 190까지 나오네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신 경우에도 충분히 티볼리 에어에서는 테일게이트를 닫고, 네, 주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피감이 한 20cm 정도가 돼요. 카레라든지 이런 HMR 식품 같은 경우, 가공식품 같은 경우 이렇게 꽂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12V 꽂을 수 있는 시가잭이 따로 있고요. USB 충전을 하는 건데, 저분이 그 충전구가 없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USB 충전구가 후미, 센터콘솔 후미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방음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방음제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별도의 어떤 그런 부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좀 대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손으로도 충분히 결착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얘도 장식까지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 좋은 어떤 그 외곽 지역 같은 곳에서 텔게이트를 연 상태로 차박을 하시기에도 용이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주 두터운 형태로 지금 앉은바지 구조되어 있고, 이 시트의 등받이 부분이죠. 요즘 요 정도 두께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평탄화 작업을 별도로 하셔야 되는데, 작업한다고 하더라도 이 올라간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에서 침대라든지 이런 거 아주 두텁게 해서 이렇게 올리시고, 여기 보강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허리 부분을 좀 편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좀 재밌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1열과 보조석을 완전히 앞으로 당겼을 경우에는 이 40cm에 이르는 이 공간이 충분히 남고,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냉각 박스 이런 걸 좀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공기청정기 이런 거 부분들을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별도의 램프가 없어서 이 중앙 맷등 있잖아요. 중앙등에서 전원을 따셔야 돼요. 보통 이제 사이드에 있으면 사이드에서 전원을 딸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따서 요 사이로 이렇게 집어 넣으시는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벌어진 건지 모르겠으나 조립 불량 상태로 좀 되어 있긴 해요. 테스트 드라이빙 차로 좀 나온 거라서 손을 좀 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룸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당기시면 되고요. 개폐 방식은 별도의 걸쇠를 이렇게 걸어서 부착을 하는 방식입니다. 신형 티볼리에요. 2021년형 내부 그 엔진룸을 보고 계십니다. 우선 1.5T 가솔린 터보 엔진이 좀 들어가 있고요.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여백가 아주 충분히 잘 나오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 티볼리 에어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일반 티볼리, 그냥 베이스인 티볼리, 신형 티볼리라고 봤을 때는 뭐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게 변한 게 없죠. 하지만 이 차가 티볼리 에어가 예전에 2016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모델과 비교하면은 당연히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쌍용차는 이제 세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리가 있는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을 맞아서 차박을 할 때 성비 좋은 이제 티볼리 에어를 이용하셔서 차박을 하시기에도 용이할 것 같은데, 분명히 차량의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고려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215에 50에 18인치 타이어고요. 페이크된 그 익스테리어에서 머플러는 따로 되어 있진 않고, 배기는 이쪽으로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 티볼리 에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스가 제 위치에 잘 바지런히 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만큼의 공차 중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서스도 더 튼튼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튼튼하게 잘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튼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선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차박할 때는 이렇게 오프로드를 많이 달리기 때문에 선의 배선 같은 부분에 노출이 웬만하면 안 되는 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마감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중앙 머플러가 이렇게 들어가죠. 다시
상단 머플러 연결되는 상태로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보호함을 볼까요? 보호함을 튼실하게 연결 부위도 결착 부분들도 깔끔하게 좀 잘 되어 있고, 조인트 부분도 깔끔한 조인트 부분도 있고요. 로안의 사이즈가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마감 처리라든지 뭐 그리스가 바깥으로 나와 있다든지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상태 아주 좋고요. 저기 이제 미션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죠? 저게 6단 아이신의 미션인데, 솔직히 이제 아이신의 미션을 왜 썼느냐, 이것도 솔직히 이야기거리가 있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현대 위아를 통해서 미션을 공급받길 원했었는데 그렇게 또 되지 못했다네요.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 쌍용차가 그런 걸 요청했었는데 현대위에서 용량이 판매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거절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는 전륜 쪽으로 좀 언더커버 부분도 보고 계시고요. 히든 공간, 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천정 컨디션은 이렇고요. 폴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힌지에 대한 부분, 마감이 어떻게 됐나요? 네, 깔끔하게 힌지 마감도 잘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날씨가 의외로 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입구 쪽에 다다르면요, 트릭 컴퓨터를 완전 리셋을 하고 연비를 테스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딱 떨어지는 스타 웨스턴 모듈 방식인데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노멀 모드로 변경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릭 컴퓨터를 주행 가는 거리가 363km라고 좀 찍히고 있고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을 지금 작동을 해 놓은 상태고요. 클러스터는 이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가장 큰 클러스터의 편의성, 신형 티볼리에도 이렇게 좀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티볼리 예전 에어 모델하고 비교를 했으면 당연히 달라진 점이 많이 있는 건데, 기존 티볼리, 그러니까 이 차 티볼리하고 티볼리 에어는 다른 차거든요. 티볼리 에어가 물론 티볼리의 파생작인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온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쌍용차에서는 이제 티볼리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 기존 티볼리, 신형 티볼리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큰 차이가 없는 건 맞죠. 근데 이 차가 티볼리가 아니잖아요. 티볼리 에어이기 때문에 2016년에 나온 그 티볼리 에어하고 비교를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앞쪽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티볼리 신형 모델이 많이 잘 나온 상태여서 지금 그대로 가져온 부분, 이 부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는 지금 제가 덥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초기 이제 스타트가 지금 막 수치가 나왔는데 11.2가 지금 찍혔습니다. 초기 스타트 리터당 키로수가 11.7, 이 정도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차만 지금 에어컨디션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하게 지금 나오고 있진 않아요. 최대한 그 풍량을 키우면은 좀 달라질까요? 네.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보시면은 클러스터하고 인포테인먼트 익히 많이 봐왔던 티볼리, 신형 티볼리에서 많이 봐왔던 이런 모양들 그대로 그냥 갖고 들어온 거죠. 네, 엔진 1.5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력수는 한 163마력? 네, 이 정도가 아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체크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주요하게 꼭 두 가지 정도 체크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85cm의 성인이 누워도 아주 충분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한번 누워서 일렬에 닿지 않고 편안하게 좀 누울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알아보도록. 그 다음에 뭐 후측방에서 어떤 물체가 긴급하게 오면 자동으로 차가 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A1하고 A3 두 트림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제 A3에 속하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A1 엔트리는 옵션 전혀 없이 들어간다면 스타트 그 가격이 1890만원대, 그러니까 한 1900만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용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크루즈를 사용하지 않고 그 도심을 빠져나가서 차 밖으로 가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장거리가 아닌 이상에는 크루즈는 많이 사용 안 하는데, 물론 그 운전하시는 분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총 중량은 1810kg, 출력은 5500rpm에서 163 정도, 연비는 11.8 정도가 됩니다. 배기량이 1497입니다. 그러니까 차박을 하러 먼 길을 솔직히 가지 않아도 좋긴 하지만 최소한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가성비가 좋은 이 모델이 연비도 이제 좋아야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가속감은 뭐 터보 가솔린이어서 네,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음악도 좀 틀어볼까요? 네, 강수지 님의 흩어진 나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돼서 내비게이션의 인포메이션이 나올 때는 사운드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작동한 상태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에코 모드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를 그 윈터 모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꾹 누르셔야 돼요. 깊게 오랫동안 누르셔야 이제. 네,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인포콘이라는 그 시스템이 좀 들어가 있어서요, 감성 주행하시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시스템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상품성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티볼리 에어가 이제 차박하기 용이한 차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포콘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 음악을 잠깐 들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김민종 씨의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인데 지금 끊어졌네요. 차박을 하면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이 노래를 듣는다,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반시동 상태에서 난방하고 에어컨을 쓸 수 있는 PHE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차박할 때 되게 용이하게 그런 기능을 좀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프레셔를 돌려야 되는데, 컴프레셔를 돌리려면 이제 아주 많은 그 구동력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전기로만 돌릴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쌍용차에 제안을 좀 드리자면, 이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에 그런 반시동의 어떤 그런 걸 할 수는 없을 거니까 난방과 그 에어컨을 시동 걸지 않고 걸 수 있는 기능의 어떤 모듈 내지는 이제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차박이 인기이긴 한데 공원이나 주차장에서 이 난방하고 에어컨을 계속 틀기 위해서는 시동을 계속 켜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공해가 상당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가솔린은 그나마 괜찮은데 디젤은 정말 그 몸에 안 좋은 이런 차박하기 용이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고옵션으로 만약에 해준다고 한다면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 별도로 막 튜닝을 업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차의 전반적인 어떤 거하고 좀 잘 맞으면 좋은데, 안 맞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좀 크거든요. 그 구동력하고 좀 다르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환기구하고 연결하거나 뭐 이런 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대선 같은 경우도 별도로 따기도 하시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메이커에서 지금 트렌드가 좀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차박에 아주 용이한 차로 더 많이 부각되기 위해서 그런 옵션을 별도로 추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때 내연기관이 돌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기를 발생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컴프레셔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컴프레셔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전동 구동을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페이지를 끝까지 끌어올리는 어떤 이런 승합 장치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쌍용차에서 하시면 SV 명가라는 어떤 타이틀하고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시동 키 있잖아요. 시동 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립감도 좋고 아주 좀 잘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시동 키를 밤에 차박지에 도착을 한 다음에 시동을 끄신 다음에 이 시동 키를 잃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형태가 왜 잃어버릴까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박지에서 밤에 도착을 하면은 잘 안 보여요. 찾는 경우가 혹 있거든요. 누르면 LED 이렇게 쫙 나가는 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다 이렇게 놓거든요. 여기다 지금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이게 전부 그 컵홀더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키에 대한 어떤 이런 구조의 아이디어 뭐 이런 것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결착을 한다든지 이런 공간이 따로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뭐 SV 명가는 꼭 이렇게 잘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뭐 내관 디자인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력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를 쫓아가서 디자인도 깔끔하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야 돼, 이쪽에 포커스를 두실 게 아니고 쌍용차가 소비자의 가장 그 간지러운 부분들, 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아주 경쟁력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주 비단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난방과 에어컨을 별도의 그 시동 없이도 그 구동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을 해서 이 티볼리하고 티볼리 에어 내지는 이제 코란도에만 쓸 수 있는 그 형태로만 개발이 돼서 그 판매를 한다든지, 액세서리의 기능적인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좋겠죠. 뭐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에 대한 액세서리에만 너무 국한돼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형태를 해서 만들어주면은 소비자 쪽에서는 아주 크게 호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차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쌍용차가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트렌드를 쫓아야 되는 건 당연히 메이커 입장에서는 수 없는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거기에 들어갈 어떤 동력 같은 경우를 이제 이루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부분을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요, 포드의 브론코라든지 아니면은 랜드로의 디펜더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더라도 헤리티지 역사를 쭉 이어 나오면서 크레인의 아키텍처는 계속 고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란도의 예전 코란도의 느낌이 있었다고 보시면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 헤리티지의 어떤 스페셜 모델을 고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 코란도의 그 원형 램프 있잖아요, 헤드라이트. 그 부분을 스페셜하게 좀 복원을 해서 형태로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호응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부드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헤리티지를 이어나가가지고 거기서 진화를 하는, 그렇게 된다면 레트로 내지는 뉴트로라고 하는 이런 트렌드하고도 잘 어울릴 거고, 요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 차박 분야에서도 상당히 큰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쌍용차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볼리 에어를 비단 이제 파생 모델이긴 하지만 제가 현장까지 나온 이유는 이런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었고, 장거리 주행을 해서 가실 때 이렇게 편하게 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스티어링 중에서 이제 손을 놓고 이렇게 가기에는 좀 용이하고요. 지금 차선이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코너 각이 한 5도에서 한 6도 이 정도 되는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다시 왼쪽으로 차가 코너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요. 앞에는 지금 터널이 있기 때문에
더했기 때문에 계속 휴대폰 충전이 커버의 이 두께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 터보이다 보니까 조용하네요. 유명음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끝단, 2열 후미 끝단에서 막 이런 소리 들어오고 막 이런 그런 모델도 부산차에 있었는데 그런 공명음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세단을 주행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깨끗하게 큼지막하게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 하는 거라고 매번 추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이거는 수입차 쪽에서 반드시 챙겨줘야 되는, 본사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매번 얘기를 하지만 수입사 코리아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이거를 얘기를 해도 본사에서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를 솔직히 개발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체 차량에 대한 통일성, 상품성 이런 부분들을 고수를 하기 때문에 맞는 그런 로컬라이징 된 형태로 안 하는 거죠. 현지화를 안 하는 부분인데 그거 하더라도 너무 심플한 버전으로 들어가서 이런 형태가 좀 되질 않고 있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접점 부분, 포스트 부분, 바로 이제 운전자에게 정보를 줘야 되는 그 갈림길 내지는 그 톨게이트에서 어디로 빠져나가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플하게 나오잖아요. 그 운전자가 AI가 돼야 돼. 해줘야 스스로 이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런 파생작 중에 스페이스 늘린 그런 롬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체만 늘릴 것이 아니고 서스펜션, 그러니까 현관장치이죠. 그 무게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 현관장치도 더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서스의 위치도 당연히 이제 위치가 바뀌겠죠. 이게 돼야지만 이 파생작, 특히 이제 이런 그 롱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가 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돌아 나갈 때 약간 그 무게 중심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할 때 불안전하게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살포시 이제 그 브레이크를 좀 걸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없고, 코너를 이렇게 빠져나갈 때도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결착해야 될 어떤 이 모양새하고 보다 이제 폭이 마진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걸 아주 적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꽉 들어가는 형태로 잡아도 이 루프에 결착을 해도 약간 뜨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이제 전문가 분들이나 장착점에 의뢰하셔서 천정 루프 모니터를 이제 다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티볼리 에어는 이제 뭐 다리 쭉 펴고 성인이 놓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천정 루프에다가 모니터를 다루시고 영상을 즐기시거나 뭐 이러셔도 좋을
대한 정도로 일단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차 안에 많이 좀 챙겨서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챙기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속 한 100km대까지 제가 지금 올렸고요. 로 페달을 밟는 형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연비가 리터당 16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6km. 네, 36까지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 정도 수치면은 뭐 정석 주행을 하고 감성으로 다운힐을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시면은 한 연비가 한 18까지도 나올 수 있겠는데. 묻고 더블로 가. 뻥 뚫린 이런 도로를 달리는 경우이겠죠. 가다선을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이거보다 확연하게 아마 줄어들 겁니다. 티볼리에 좀 붙어가지고 붙으려고 했더니만 자, 따라가 볼까요? 후미에서 보는 티볼리 에어 모습 지금 실시간으로 실시간이 아니구나 편집해야 되니까 범퍼 초록색 들어가 있죠. 네, 저 부분이 아주 포인트입니다. 티볼리 에어 신형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부는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 부분에 볼드하게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 티볼리 에어하고는 전면부 후면부 디자인이 살짝 하단 부분이 변경됐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 후면부는 이렇게 보시면은 입체각이 그나마 저 에어 범퍼가 들어가면서 확 이제 통일성 있게 잡아주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다는 느낌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주행하는 컨디션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퍼는 지금 22도 정도로 하고 풍향은 한 1단 정도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좌우 시트 같은 경우에는 냉풍이 팬을 좀 돌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팬 소리가 계속 들어오네 왜 그러지라고 했는데 지금 양쪽 다 껐어요. 네, 지금 이렇게 껐을 때는 이런 구동음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들리실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이고요. 또 그 지나고 있는데 연비는 리터당 13.5km를 가고 있습니다. 연비가 나쁘지 않네요.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정도 가솔린 모델이잖아요. 1.5 터보인데 좀 괜찮은 그런 연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도를 한 80에서 90 내지는 고속주행으로 갔을 경우에는 오늘 16.3km 리터당 그 정도 나온 게 최고치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가다서다 반복하는 이런 구간에서 13.5 정도 나오면은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정숙성도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조용하고요. 하체 잔진동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시트 착자감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천만원대 초반에서 구매 가능한 그런 티볼리 신형 에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다른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를 또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클러스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턴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죠. 터널에서 라디오 잘 잤는데요?